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 일대에서 140억여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중개보조원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약 14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매매 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산 뒤 차익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560채의 주택을 사들여 보증금을 돌려막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2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고 매물은 연초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세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전세 매물 찾기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평구의 경우는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반등을 시작했던 5월 넷째 주와 비교를 했을 때 매물이 무려 60%나 줄었습니다. 먼저 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이 전세 수요자들이 주로 이제 고가 전세, 아파트 수요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전세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전세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 초만 해도 고금리 기조등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짙었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매물이 줄고 전세값 상승 분위기가 좀 겹친 것 같습니다. 전세 대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세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고가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들은 증가하고 이 전세 사기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저가 전세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이 월세 시장이 또 증가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전세 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수요들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반면 전세값이 고점이었던 지난 2021년에 계약한 전세 만기가 이제 속속 도래하면서 종전 대비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감액 갱신이 더 늘어나게 될지 좀 혼란스러운 전세 수요자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 전세입자들은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자기가 살고 싶은 집, 그러니까 깨끗한 집, 넓은 집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각종 제도에 의해서 전세 매물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이 보통 시세의 60% 이하일 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주의 의무를 기울여 주어야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 이동과 계약 등의 계획 있으신 분들 시장 흐름을 좀 잘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올 들어서만 12%가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은 전월보다 0.22% 오른 1.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올 들어서만 서울 지역은 12.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의 올 누적 상승률이 17.4%를 기록하는 등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면서 산책하기에 좋은 요즘입니다. 양천에도 안양천과 공원 등 다양한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집과 가까운 거리에 색다른 산책로를 찾고 계신 분들, 이번 뉴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색 산책 명소들 심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천구 목동 중심부에 위치한 오목공원. 최근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공원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중앙에 있는 잔디광장을 3.7m 높이에 떠 있는 공중 산책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공원 숲 전체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산책을 통해 일상 속 지친 심신을 달래봅니다. 2층에는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공간에 햇볕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이게 푸르름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네,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공중 산책로 한 바퀴 거리가 약 200m 정도 됩니다. 이 성인 여자 걸음으로 2분 정도 걸립니다. 산책로 아래 공간은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합니다. 오목공원은 키즈카페와 미술관 등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말 전체 개방될 예정입니다. 양천의 또 다른 이색 산책로,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는 안양천 황토길입니다. 하천을 따라 720m의 긴 코스를 걷고 산책 이후 세족장에서 발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발끝으로 전해지는 생생한 흙의 촉감을 느껴봅니다. 처음에는 모래 위를 걸었어요. 이 황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황토가 여기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걷게 됐어요. 해보니까 뭐 좋아요. 그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의지하며 걷던 한 부부는 아픔을 잊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금 이렇게 걷는 거는 매일 해도 될 것 같아요. 발바닥이 어땠어요? 발바닥이 좀 아픈지.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진짜 첫날은 막 여기가 땅이 막 갈라져 있고 막 아팠어요. 근데 그날도 발은 또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더 시원한 것 같네. 발바닥이. 양천구는 지역 전역에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20개소 3.7km의 맨발길을 만들자라고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용왕산 배수지 상부에다가 만드는 거 하고 신월칠동 곰달래 공원에 맨발길 황토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지역 이색 산책로에서 망중한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0시 36분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한 원단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명이 구조되고 두 명이 대피했으며 소방서 추산 약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출입구 쪽에 있는 냉온수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불법 전단과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유동 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실태 조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 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별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끼 예방약을 살포했습니다. 살포 위치는 북한산과 도봉산, 안양천과 양재천 등 157km 구간이며 50에서 100m 간격으로 3만 7천 개가 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미끼 예방약을 사람이 만지면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채취가 약에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는다며 만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개나 고양이가 먹어도 안전하지만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반려동물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종목, 바로 축구입니다. 네, 특히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축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열린 18세 이하 남고부 축구. 이날 결승 진출을 두고 4개 팀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와 경남 창녕고등학교의 준결승 경기. 경기 초반 창녕고가 매섭게 영등포 공고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영등포 공고가 선취점을 따내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등포 공고는 후반에만 2골을 더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가장 먼저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앞서 영등포 공고는 지난 2월 백운기와 8월 대통령 금배에 이어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8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로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인천의 강호 대건고와 올해 부산 울산 지역 최강으로 올라선 울산의 학성고가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인 대건고는 전반 5분을 남기고 첫 골을 신고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후반에도 골을 기대했지만 뒷심을 발휘한 학성고에게 2골을 내주며 끝내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 2. 학성고의 결승 진출로 준결승전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18세 이하 축구 서울 영등포 공고와 울산 학성고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광양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13년 만에 금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했습니다. 네, 흔들림 없는 자세로 170kg을 들어 올리며 용상 한국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전국체전 무대에 선 박혜정 선수. 인상 3차 시기에 아시안게임 기록보다 3kg 더 높은 128kg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박혜정 선수의 강점, 용상 경기에서 힘찬 기압과 함께 170kg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역도 여자 87kg 이상급 용상 신기록을 세우며 종합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몸도 많이 지쳤었는데 그만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다, 떨고도 해보겠다 해서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메달을 따기까지 흘린 땀방울과 눈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박혜정 선수를 잡아준 것은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부모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박혜정 선수는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올림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135, 175는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몸을 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의 장미란 선수라 불리던 박혜정 선수가 한국 역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행정이나 예산 낭비 사례, 불편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지역구 시의원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오는 27일까지 가능한데요. 제보자 인적사항과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제보는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